기후변화로 꿀벌수가 크게 감소해 지역 양봉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춘천 지역의 전세가율이 80%를 웃돌면서 지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아파트 가격에 전세가 역시 크게 뛰었는데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연안 사고가 38건 발생했는데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릉시 옥계면 번영회가 25일 동해시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옥계면 주민들은 이번 산불 발생에 대한 사과의 뜻을 동해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기온이 높아지면서 꿀벌까지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온 때문에 벌이 꿀을 빨아오는 식물이 줄어들었고요. 해충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꿀벌이 사라진 겁니다. 양봉농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에서 30년 넘게 양봉을 하고 있는 신상현 씨. 지난달 겨울잠을 자던 꿀벌을 깨워 산란을 유도하는 이른바 봄벌 작업에 나섰다가 상심에 빠졌습니다. 꿀벌이 가득 모여 있어야 할 벌집이 텅 비었기 때문입니다. 신 씨가 관리하는 벌통 500개 중에서 100개 이상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봄에 이렇게 잠을 깨워서 키우다 보면 한 10통 안쪽으로다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거였었는데 올해는 한 100통 정도 없어졌어요. 그것도 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0%. 양봉 농가가 어려움에 빠진 건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꿀 생산량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는 꿀벌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양봉협회는 최근 3년 연속 예년의 3분의 1도 안 되는 벌꿀 대흉작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꿀벌이 자취를 감춘 건 이상기후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국의 양봉농가 9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2년에 걸쳐 나타난 이상기후가 꿀벌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난해 말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꿀벌들이 봄이 오기 전 꽃을 찾아 나섰다가 체력이 떨어져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응애라고 불리는 진드기가 성행하면서 방제 약재를 과도하게 뿌린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약재를 또 많이 쓰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또 벌이 이제 좀 약해졌었던 거죠, 한마디로. 네. 세력 때문에 한 번, 그리고 기후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정부는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에 이자 지원과 방제 약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봉농가에선 설탕값 보전이나 농업 직불금 포함 등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춘천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전국에서 7번째로 높게 조사됐습니다. 80%를 훌쩍 넘기며 매매가에 거의 근접했는데요. 실거주를 위한 전세 수요자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높은 전세가율은 이른바 갭 투자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 지역 전세가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0년 전까지 70%를 조금 웃돌던 것이 2018년 85.9%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2월까지 80%대를 유지 중입니다. 강원 지역에선 단연 가장 높은 수치고 전국 모든 지자체를 따져봐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높은 전세가율에 갭투자가 몰리기 쉬워지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 규제가 강해지며 현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세가 이용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살 목적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집주인이 이제 전셋값을 올린다고 하거나 뭐 월세로 이제 돌린다고 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다른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또 대출을 받아야 하고.
아파트 가격의 급등이 높은 전세가율과 맞물리면서 전세가는 더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1억 9천만 원대였던 춘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연말 2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6개월여 만에 4천만 원이 오른 건데 10년 전과 비교하면 1억 원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매매가의 가파른 상승세에 80%대의 높은 전세가율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세값 역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평균 전세값의 경우 6개월 사이 1,50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구는 늘지는 않는데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신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분양가 인상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가도. 다만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씩 하락하고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실수요자들의 전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경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26일 새벽부터 동해상을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20m의 태풍급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2에서 4m로 높게 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 들어 위험예보를 모두 6차례 발령했으며 지난해 너울성 파도 등 연안 사고가 38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변형회가 25일 동해시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500만 원을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옥계면 주민과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기탁받아 전달했으며 박문근 옥계면 변형회장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옥계중앙감리교회에서는 4월 초 동해시 이재민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정선군에서는 올해 지원 장목을 더 늘려서 더 많은 군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정선군청 농업기술센터 이창민 담당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이게 어떤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또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 가격 결정이 주로 도매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산품과는 달리 그 태풍, 가뭄, 병해충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가격의 변동도 큰 편입니다. 그 최근 더구나 그 농촌 지역의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도 굉장히 심각한 편이고 과거에 비해 인건비와 농자재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부분의 피해를 농가가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하게 된 것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기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 가격과 차익을 지원하여 농가의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정선군에서는 대상 장목을 예년보다 늘리는 등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 그 정선군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까지는 그 건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생곤들의 피수수, 감자, 콩 이렇게 7개 작목을 운영을 했고요. 그 중에서 건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이 3개 작목이 가장 좀 피해가 심해서 그 작년에 그 모두 673농가에 3억 6,018만 원을 지급했고요. 현재까지 그 지급한 실적은 8억 1,633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작목들은 정선군에서 재배 면적이 조금 다른 작목에 비해서 넓거나 가격 변동이 큰 작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 작목이나 그 가격, 뭐 지원 방식 이런 모든 것은 그 농산물 최저가격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작년에 7개 작목에서 그
홍고추와 아리고추 이게 2개 작목이 추가되어 모두 9개 작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농가의 아무래도 생산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이외에도 이제 국내 농어민들을 위한 정성군의 다양한 농업 정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그 농산물 소비도 줄고 대도시나 그 소비지에서 열리던 그 직거래 행사나 그 기획 판매 행사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나 그 온라인 시장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대면 판매 시장이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그 관내 농가와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그 스마트 스토어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6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모두 그 30개소의 스토어를 구축했는데 그 상품 디자인이나 사진 촬영, 뭐 스토어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서 상품을 판매했더니 그 농민들의 반응도 참 좋고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해서 약 20개소를 추가 구축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그 상시 방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품 판매라든가 동영상 촬영,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그 이커머스 지원센터라고 오늘 한 2개소 정도 구축을 해가지고 상시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 있고 홈쇼핑이나 SNS 광고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관련된 말씀 들어봤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네, 이번 주말 남부 지역부터 벚꽃 구경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 일부 지역 벚꽃은 이미 활짝 피기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 중부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도 벚꽃 행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봄나들이를 기다려온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그동안 발길을 막았던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들도 올해부터는 손님을 맞는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꽃 축제를 보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역시 봄꽃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나들이 이전에 방역 걱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과 함께하는 벚꽃 구경,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가 완성됐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28일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에서 부지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남춘천 일반산단은 준공에 앞서 분양이 모두 완료돼 21개의 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도 4곳이 포함됐으며 이들의 투자금은 모두 293억 원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과 개폐,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도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채용은 6급 상당 일반 임기제 공무원 6명으로 근무기간은 2년이며 근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필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에게 쌀과 라면, 통조림 등이 담긴 생필품 세트를 지원해왔지만 정부의 재택치료자 격리 방식 변경 등에 따라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3월 24일 기준 현재까지 생필품 총 4만 5,600여 세트를 지급해 25억 7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